무적이던 제국이 멈췄다. 1993년 강하나가 오스만을 법정에 세웠다. 시사크 전투 1993년 오스만 제국의 연대기에는 아직 패배라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의 기록은 언제나 정복으로 시작했고 승전보고로 끝났다. 발칸의 도시들은 차례로 무릎을 꿇었고 국경은 매년 북쪽으로 밀려 올라갔다. 패배란 단어는 적의 언어였지 제국의 문서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었다. 이스탄불의 군사평의회에서 시사크 에시사캬 카에는 단 한 줄로 정리되었다. 소규모 요새, 저항 세력 미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문제는 그 한 줄이 검증되지 않은 가정이었다는 점이다. 루멜리 총독 하산 파샤. 그는 이 원정을 전투로 생각하지 않았다. 정리 작업, 경고 혹은 다음 원정을 위한 사전 제거 정도로 여겼다. 병력 8,2,000명, 기병과 보병, 대포까지 갖춘 완전 편제. 상대는 국경 수비대와 민병대가 섞인 연합군에 불과하다고 보고받았다. 보고서는 늘 그랬듯 낙관적이었다. 적은 분열되어 있고 보급은 불안정하며 요새는 낡았다는 표현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그 보고서를 작성한 자는 한 번도 시사크의 강을 직접 건너지 않았다. 시사크는 두 개의 강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진 요새였다. 구파강과 사바강. 지도 위에서는 단순한 선이었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퇴로를 하나로 고정시키는 구조였다. 공격이 성공하면 문제는 없지만 실패할 경우 병력은 물과 적 사이에 갇히게 된다. 그 위험은 계산되지 않았다. 1993년 6월 중순 오스만군은 북상했다. 행군은 질서정연했고 군기는 흔들리지 않았다. 병사들은 패배를 상상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전쟁이란 이미 결론이 정해진 절차였다. 포격, 압박, 항복. 이 순서가 어긋난 적은 없었다. 시사크 요새가 시야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요새는 침묵하고 있었고 성문은 닫혀 있었다. 기습도 도발도 없었다. 이 침묵을 하산 파샤는 공포로 해석했다. 그러나 훗날 남겨진 기록은 그 침묵을 이렇게 정의한다. 준비 완료. 요새 내부에는 크로아티아 병력과 합스부르크 연합군이 집결해 있었다. 숫자는 오스만군보다 적었지만 그들은 지형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오스만군의 확신을 읽고 있었다. 그 확신이야말로 이 전투의 첫 번째 약점이었다. 하산 파샤는 서둘러 공격하지 않았다. 포격으로 압박한 뒤 항복을 받을 계획이었다. 그는 항상 그 방식으로 승리를 기록해왔다. 그러나 시사크에서는 시간이 적에게 유리했다. 강이 수위, 숲의 시야, 병력 이동 경로. 모든 요소가 방어 측의 계산 안에 있었다. 오스만군 진영에서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만약 항복하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강을 건넌 뒤 포위된다면, 질문은 필요 없다고 여겨졌다. 제국은 질문하지 않아도 이겼기 때문이다. 6월 22일 새벽 선봉대가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 순간까지도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다. 아직 패배는 이름을 갖지 못했고 기록은 평온했다. 그러나 역사는 종종 이렇게 시작된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 때, 아무도 대비하지 않았을 때 패배는 가장 조용한 얼굴로 다가온다. 시사크의 강물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 모든 증언을 떠안게 된다. 1993년 6월 22일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 오스만군의 선봉대는 구파강 앞에 도착했다. 물은 잔잔해 보였고 흐름은 느렸다.
겉으로 보기에 장애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전투 기록은 나중에 이 강을 이렇게 정의한다. 전장의 주범 하산 파샤는 강을 건너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이전 원정에서 수차례 강을 넘어 승리를 거두었다. 강은 장애가 아니라 절차였다. 문제는 시사크에서 그 절차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는 점이다. 선봉 기병과 보병이 차례로 도하를 시작했다. 병력은 자연스럽게 둘로 갈라졌다. 이미 그 순간 지휘체계는 약해졌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를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새에서는 여전히 침묵이 유지되었다. 포성도 화살도 없었다. 이 침묵은 오스만군을 안심시켰다. 병사들은 방패를 내려놓았고 일부는 갑옷의 끈을 느슨하게 풀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때까지도 하산 파샤는 전투 배치를 명령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계산된 것이었다. 숲속에서 첫 번째 포성이 터진 것은 선봉대가 강을 거의 건넌 직후였다. 방향은 요새가 아니었다. 측면이었다. 이어서 연속적인 사격이 쏟아졌다. 총성과 대포 소리는 강물에 반사되어 방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오스만군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기습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요새를 상대로 싸울 준비만 되어 있었지 숲과 강을 동시에 상대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연합군은 움직이지 않았다가 정확한 순간에 움직였다. 그들은 오스만군의 병력이 강을 건너 되돌아갈 수 없게 되는 시간을 기다렸다. 이 판단은 즉흥이 아니었다. 며칠간의 정찰과 계산 끝에 내려진 결론이었다. 강을 건넌 병력은 고립되었다. 뒤에 있던 병력은 강을 건너지 못한 채 혼란에 빠졌다. 명령은 전달되지 않았고 나팔 소리는 총성에 묻혔다. 전투는 이때부터 기록상 혼전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패턴이 무너진 상태였다. 하산 파샤는 급히 재정렬을 시도했다. 후방 병력에게 도하를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미 늦었다. 일부는 이미 강에 들어갔고 일부는 되돌아가려다 서로 충돌했다. 강변은 병력과 말, 장비로 뒤엉켰다. 연합군은 이 혼란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퇴로를 향해 집중 사격을 가했다. 오스만군은 방어 진영을 펼칠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강은 뒤를 막았고 숲은 옆을 가로막았다. 기록에 남은 한 생존자의 증언. 앞에는 적이 있었고 뒤에는 물이 있었다. 우리는 싸운 것이 아니라 빠져나오려 했다. 전투는 3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오스만군은 이전 원정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했다. 후퇴가 불가능한 전투. 하산 파샤는 처음으로 후퇴를 고려했다. 이는 그의 경력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전투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후퇴를 결정했을 때 이미 후퇴할 길이 없었다는 점이다. 강을 건너기 위해 병력은 몰렸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병사가 물에 빠졌다. 무거운 갑옷은 생존 가능성을 낮췄다. 말은 서로를 밀쳤고 대포는 강변에 버려졌다. 연합군은 강을 건너지 않았다. 그들은 오스만군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 전투에서 오스만군이 잃은 것은 단순한 병력 숫자가 아니었다. 질서, 명령, 그리고 확신. 시사크 전투의 두 번째 기록은 이렇게 정리된다. 이날
제국 군대는 처음으로 싸우는 방법을 잃었다.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물길은 더 이상 오스만군의 길이 아니었다.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지고 있었다. 1993년 6월 22일 정오 무렵 시사크 전장은 더 이상 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붕괴 현장이었다. 오스만군은 싸우고 있지 않았다. 흩어지고 있었다. 명령은 전달되지 않았고 깃발은 보이지 않았으며 나팔 소리는 포성과 비명에 묻혔다. 병사들은 서로를 찾지 못했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하산 파샤는 후방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강을 다시 건너 병력을 모으고 남은 병력으로 방어선을 구축한 뒤 철수한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이 계산은 전제가 무너진 뒤의 계산이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하산 파샤는 수행병과 함께 쿠파 강변에 도착했다. 강물은 오전보다 불어 있었고 물살은 빨라져 있었다. 병력은 이미 질서 없이 몰려 있었다. 말은 사람을 밀쳤고 사람은 장비를 버렸다. 그 순간 장군의 권위는 무력해졌다. 누구도 명령을 듣지 않았다. 아니, 들을 수 없었다. 하산 파샤는 직접 강을 건너려 했다. 그가 물에 들어간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기록은 엇갈린다. 일부는 그가 병사들을 독려하기 위해 앞장섰다고 말하고 일부는 이미 도망치고 있었다고 적는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는 강을 건너지 못했다. 말이 미끄러졌고 그는 물에 빠졌다. 무거운 갑옷은 곧바로 그를 가라앉혔다. 수행병 몇 명이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물살은 그 시도를 허락하지 않았다. 하산 파샤는 전장에서 전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후퇴 중에 사라졌다. 이 사실은 오스만 제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장군은 언제나 전선에서 죽었다. 그것이 패배라 하더라도 검과 함께 쓰러지는 것이 제국의 규범이었다. 그러나 시사크에서의 죽음은 규범에 맞지 않았다. 그의 시신은 이틀 뒤 강 하류에서 발견되었다. 목에는 깊은 베인 흔적이 있었고 손에는 문서가 쥐어져 있었다.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문서가 후퇴 명령서였을 가능성은 군 내부 기록에서 언급된다. 이 발견은 여러 의문을 남겼다. 그는 전사한 것인가, 익사한 것인가? 적의 검에 쓰러졌는가? 아니면 강에 패배했는가? 군사법정은 열리지 않았다.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공식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이 시작되었다. 이스탄불로 전달된 첫 보고서는 놀라울 만큼 짧았다. 루멜리 총독 하산 파샤 전사, 병력 손실 다수, 시사크 원정 중단. 패배라는 단어는 여전히 없었다. 그러나 보고서의 형식은 바뀌었다. 변명도 낙관도 사라졌다. 사실만 남았다. 오스만 제국은 이 전투를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장군이 사라진 전투, 명령 없이 끝난 원정,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병력.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였다. 우리는 무엇을 잘못 계산했는가? 그러나 이 질문은 그날 답을 얻지 못했다. 대신 더 무거운 것이 제국 내부에 남았다. 두려움이 아니라 의심이었다. 시사크 전투는 이 지점에서 전환점을 맞는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패전이 아니라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었다. 장군의 죽음은 사건이었고 그 이후의 침묵은 판결이었다. 시사크 전투가 끝난 뒤 전장은 빠르게 정리되었다.
연합군은 요새를 지켜냈고 오스만군은 물러났다. 그러나 이 전투의 진짜 결과는 전장에서가 아니라 보고서와 회의실에서 드러났다. 이스탄불에는 패전 보고가 도착했다. 그러나 그것은 패전 보고서가 아니었다. 단어 하나, 표현 하나까지 철저히 계산된 문서였다. 패배는 여전히 쓰이지 않았다. 대신 중단, 손실, 전사라는 단어가 반복되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게 작성된 문서였다. 군사평의회는 소집되었지만 군사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하산 파샤는 이미 죽었고 그 아래의 지휘관들 역시 대부분 전사하거나 흩어졌다. 살아 돌아온 자들은 많지 않았고 그들 중 누구도 결정권자는 아니었다.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었다. 그러나 제국은 패배를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그 결과 책임은 개인이 아닌 구조로 이동했다. 시사크 이후 오스만 제국 군사 규정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 첫째, 국경. 요새 공격 시 지형 분석 보고서가 의무화되었다. 둘째, 강을 동반한 작전에서는 후퇴 경로 확보가 선행 조건으로 명시되었다. 셋째, 원정군은 더 이상 단일 지휘관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복수 참모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 변화들은 공식적으로는 전술 개선이라 불렸다. 그러나 내부 기록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었다. 시사크 판결. 이 판결은 선언되지 않았다.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누구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장군은 알게 되었다. 다시는 시사크처럼 싸우지 말 것. 발칸 지역에서는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전까지 방어에 급급하던 합스부르크 측은 국지적 방역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국경의 소규모 요새들은 저항의 거점으로 재평가되었다. 시사크는 하나의 전투였지만 효과는 연쇄적이었다. 오스만 제국은 더 이상 당연히 이기는 군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길 수 있는 군대였고 그 차이는 결정적이었다. 정치적으로도 파장은 컸다. 이스탄불 궁정에서는 북방 원정에 대한 논의가 신중해졌다. 이전 같으면 바로 승인되었을 계획들이 보류되거나 규모가 축소되었다. 이는 제국 내부에서 처음으로 전략적 주저함이 나타난 사례였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한 가지는 끝내 공식화되지 않았다. 패배의 인정. 연대기에는 여전히 원정 중단으로 기록되었고 시사크는 예외적 사건으로 처리되었다. 역사란 늘 그렇게 쓰인다. 불편한 사실은 완곡하게 남고 책임은 문장 구조 속에 숨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크 전투는 제국 내부에서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무적 신화는 유지되었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줄어들었다. 이것이 판결의 진짜 효과였다. 법정이 없었기에 저항은 없었다. 선언이 없었기에 반박도 없었다. 시사크는 그렇게 제국을 바꾸었다. 조용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이제 남은 것은 기록을 정리하는 일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 패배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마지막 기록에서 드러난다. 전투가 끝난 뒤 시사크 전장은 빠르게 평온을 되찾았다. 강은 다시 흐르고 요새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불타는 성도 없었고 함락된 도시도 없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역사 기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오스만 제국의 연대기에서 시사크 전투는 긴 설명을 갖지 않는다. 단 몇 줄 건조한 문장, 원정 중단, 총독 전사, 병력 손실.
이 짧은 기록은 의도적으로 감정을 제거한 것이다. 패배를 패배로 적지 않기 위한 문장 구조였다. 그러나 문장을 아무리 다듬어도 사실 자체는 지워지지 않았다. 시사크는 오스만 제국이 처음으로 멈춘 전투였다. 전선이 더 이상 북쪽으로 이동하지 않았고 원정은 연기되었으며 국경은 고정되었다. 그 변화는 숫자로 남아있다. 이후 몇 년간 북부 발칸에서의 대규모 공세는 급격히 줄어든다. 방어전은 늘어나고 보급과 지형에 대한 언급이 기록에 반복된다. 이는 시사크 이전 문서에서는 거의 볼 수 없던 표현들이었다. 시사크 전투는 이렇게 제국의 문체를 바꾸었다. 패배는 선언되지 않았지만 인정되었다. 공식 언어가 아닌 내부 판단에서 합스부르크와 크로아티아 연합군에게 시사크는 승리였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이 전투를 과장하지 않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전투가 한 번의 기적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들은 요새를 강화했고 지형을 연구했으며 오스만군의 움직임을 기록했다. 시사크는 영웅담이 아니라 사례 연구가 되었다. 오스만 제국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하산 파샤의 이름은 점점 언급되지 않게 되었다. 그를 비난하지도 영웅으로 추앙하지도 않았다. 이는 그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실패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의 죽음은 하나의 증상이었고 원인은 구조에 있었다. 이것이 시사크 전투의 최종 판결이다. 제국은 패배하지 않았다. 그러나 더 이상 무적도 아니었다. 이 문장은 공식 문서에 적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모든 작전은 이 문장을 전제로 계획되었다. 오늘날 시사크를 찾으면 조용한 강과 작은 요새만이 남아있다.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고 안내문을 읽고 지나간다. 그러나 그곳에 남아있는 진짜 유산은 돌과 물이 아니다. 결정의 오류, 확신의 과잉, 질문하지 않았던 태도. 이 세 가지는 시대를 가리지 않는다. 시사크 전투는 전쟁 이야기로 포장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을 가린다. 이 사건은 하나의 판결 기록이다. 실패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인정되며 어떻게 구조를 바꾸는지에 대한 기록. 법정은 없었지만 판결은 내려졌다. 검사가 없었지만 증거는 충분했다. 피고인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제국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판결은 지금도 유효하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판단의 오류는 반복된다. 시사크는 그 사실을 1993년에 이미 증명했다. 이것이 오스만 제국을 뒤흔든 첫 번째 대패의 진짜 의미다.